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제1강으로 건축구조 총론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에서 법적으로다가 봤을 때 거실이라고 되는 개념과 주요 구조부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거실하면은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다든지 하고 소파에 앉아서 가족이 모여서 TV를 본다든지 이런 공간을 보통 거실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 건축에서는 거실은 좀 광범위합니다. 장시간 사람이 건축물 안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작업을 한다든지 오락을 한다든지 집회를 한다든지 어떤 집물을 본다든지 그런 공간을 갖다가 그걸 거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실은 그런 주생활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거실에 대한 것은. 그런데 거실이 아닌 것들도 있겠죠. 창고 같은데, 창고, 화장실 이런 데는 장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실이 아니겠죠. 두 번째로 다 이제 주요 구조부를 보면은 건축물에서 이 주요 구조부라는 건 이 부재, 기둥이라든지 보같이 이렇게 이 부재가 없으면은 건물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주요 구조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벽 중에서 내력벽, 기둥, 또는 계단 중에서는 주계단이라든지 슬라브 같은 이런 것도 바닥을 얘기하는 거죠. 슬라브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요 구조부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둥 중에서도 사익 기둥이라든지 바닥도 최하층, 땅에 접하는 바닥 이런 것들은 계단도 보조계단 같은 것들은 이거는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두 번째로다가 이제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건축 구조에서 보면 건축 구조의 3요소라 해서 구조, 기능 및 요 세 가지를 갖고 그러는데,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 거기에 맞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아름다움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구조된 거를 그래서 구조된 것은 요 바로 밑에서 다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건축구조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구조의 요건을 보면 첫 번째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이 건축구조에서 여기서 봤듯이 건물은 기본적으로다가 건물을 할 때 안정구조물과 불안정구조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불안정구조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불안정구조물은 이건 건물로서 실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안정구조물은 다시 정정구조물과 부정정구조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얼핏 생각하면은 정정구조물이 훨씬 더 튼튼한 구조물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정구조물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런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는 어떤 이렇게 바람이라든지 이런 힘을 줬을 때 그대로 뻣뻣하게 서 있는 구조물을 갖다가 이거를 정정구조물이라 그래요. 근데 부정정구조물은 어떤 것들이냐면, 이렇게 외력을 이렇게 주면은 이거는 이렇게 약간 움직이는 구조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외력을 주면, 그래서 이걸 다시 제거시키면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강하면 부러진다 그러죠.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강하면 부러진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도 이렇게 강하면은 부러집니다. 그러나 약간 이렇게 대나무처럼 이렇게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끔 움직이면은 부러지진 않겠죠. 그래서 실제로다가는 설계할 때는 이 부정정 구조물로 설계한다는 얘기죠. 부정정 구조물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안전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다 건물은. 두 번째로다가 거주성이죠.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했을 때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세 번째, 오래 써야 되겠죠. 건물을 지어놓고 금방 헐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겠죠. 지을 때도 돈이 작게 들어가요. 지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지어서 헐어버릴 때까지 굉장히 오래 써야 되겠죠. 그래서 내구성이 좋아야 된다. 네 번째로다가 경제성입니다. 지을 때도 돈이 작게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나중에 관리할 때도, 유지 관리하는 데도 돈이 작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갖다 건축 구조의 요건이다 또는 4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성을 보면은, 건물에서 도면 같은 데를 보면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을 겁니다. 이게 그라운드 표시한 겁니다. 도면에서는 대지를 얘기하는 거 있죠.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지. 그럼 여기를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여기 이렇게 파내겠죠. 이렇게 땅을 팔 겁니다. 이렇게 파낼 거예요. 파내고 나서 이 밑에다가 이렇게 말뚝을 박든지 모래를 깔든지 자갈을 깔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겠죠. 그래서 건물을 짓겠죠. 그냥 짓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이렇게 칠 겁니다. 철근을 집어넣고 치든지 콘크리트를 바로 치든지 이렇게 칠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얘기냐면 이걸 기초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를 밑에 부분을 여기를 지정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 기초판과 지정 쪽을 여기를 가서 이놈을 합쳐서 기초다 그래요. 기초. 기초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초. 그래서 영어로다가는 파운데이션 또는 푸팅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두 번째로다가 그런 다음엔 이 기초가 됐으면 여기다 기둥을 올린다든지 벽을 올린다든지 그러겠죠. 여기다. 그래서 이걸 기둥, 영어로다가는 칼럼 또는 포스트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평면으로다 보면 이렇게 돼 있겠죠. 평면으로 본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런 기둥들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기둥들이 아마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기둥이 여기 이렇게 있을 것이고, 이런 기둥들이. 그래서 기둥을 칼럼이라고 하고 이렇게 C자로 표시를 합니다. 도면에서 보면 C자로 표시를 해서 번호를 하나씩 다 매겨놨습니다. 이 도면 같은 데서도 구조도면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조도면에 보면은 번호를 다 매겨놨어요. 왜? 기둥, 나중에 그 계산하기 위해서, 구조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호를 다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C1, C2, C3, C4 이렇게 하고 번호를 쭉 매겨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둥과 기둥은 전부 연결합니다. 층마다. 어떻게 연결하냐면 이렇게 연결해놨겠죠. 이런 식으로 다. 기둥과 기둥은 무조건 다 연결해놔요. 이건 층마다 다 연결했겠죠. 층마다. 그래서 이 보를 뭐라 하냐면 큰 보를 아래서 큰 보를 가다라서 이건 G자로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G자로. 그리고 번호를 다 매겨놓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에서 기둥과의 간격, 이거를 갖다가 그래서 경관, 우리 말로 얘기하면 경관이라 그랬고 영어로다가는 스팬이다 그러는데, 간격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간격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게 여기에는 바닥판이 넓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가라앉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기다 이렇게 가로질러서 하나 더 댑니다. 이걸 작은 보라 그래서 빔이라 그래요. 이거는 빔. 작은 보라 그래요. 작은 보, 빔. 그 다음에 여기 슬라브가 있겠죠. 바닥판을 슬라브라 그러죠. 바닥판, 슬라브.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붕이 있을 것이고, 루프, 지붕이 있을 것이고, 반자, 셀링, 반자가 있고, 창호는 창과 문을 합쳐서 창호라 그래. 창과 문을 합쳐갖고, 그 다음에 벽이 있을 것이고, 벽은 갖다가 일반적으로 다 벽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벽은 수직 공간을 막아놓은 거죠. 수직 공간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벽은 내력벽이 있고 비내력벽이 있습니다. 내력벽은 힘을 받는 벽이에요. 비내력벽은 힘을 받지 않는 벽.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내력벽은 힘을 받는 벽. 상부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갖다 버티는 그런 벽을 갖다가 내력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창호는 창과 창과 문 요거 합쳐서 창호라 그러죠. 계단이 있고, 여기 수장은 이건 마무리 공사하는 거예요. 마무리 인테리어 공사하는 겁니다. 바닥을 깐다든지 천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죠. 도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수장이래요. 수장, 마무리 공사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뭐 다른 것보다도 이 벽은 수직 공간을 막아놓은 것이다. 그럼 바닥 같은 것들은 수평 공간을 막아놓은 거겠죠. 그런 것은. 다음은 이제 건축물에서 그다음에 건축 구조를 갖다 분류하는 거에 대한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구조를 어떻게 건축 구조를 분류해야 되는 얘기를 볼 건데, 이거를 한 번에 쭉 보면은 교재는 구성양식에 의한 분류부터 시작해서 쭉 써놨습니다만은 구성양식에 의한 분류, 그다음에 재료에 의한 분류, 그다음에
아니면 또 뭐 그 시공 과정에 의한 분류 이렇게 나눠놨습니다만 이걸 한 번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죠. 일단 그 구성양식에서 봤을 때는 이 가구식 구조와 조적식 구조와 그다음에 일체식 구조, 뭐 특수 구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가구식 구조, 구성양식 여기서 분류해놓은 구성양식의 분류입니다. 구성양식에서 구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구성양식의 분류해서 가구식 구조. 이거는 짜맞추는 구조예요. 여기서 가구식 구조라는 것은 이 구조는 짜맞추는 구조. 짜맞추는 구조를 갖다가 가구식 구조다 그래요. 짜맞추는 구조를. 그래서 이 가구식 구조 중에서는 목구조와 철골 구조가 여기 속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목구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떤 친환경적인 그런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목구조는 나무로 된 구조다 보니까 구조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이건 그대로 짜맞추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아마 TV 같은 데서도 많이 보셨을 거란 말이죠. 숭례문 같은 것들, 뭐 이런 거, 보건 과정 같은 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못을 쓰지 않고 나무와 나무를 갖다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끼웁니다. 사계를 튼다 그러는데, 기둥과 보가 만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탁 끼게 돼 있어요. 못을 쓰더라도 나무로 된 못을 씁니다. 일반 쇠로 된 못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끼우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구조 방법부터 굉장히 간단하고, 가벼우면서도 비교적 강도도 크고, 시공도 쉽고 보수하기도 쉽고 비교적 이런 것들은 모양도 좋고 그 공사도 굉장히 빠릅니다. 다른 구조에 비해서 굉장히 공사가 빨라요. 이거는 그래서 다른 구조하고 틀려서 이 목구조는 목구조는 일반적으로 다른 구조들은 시행사, 시공사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처음에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나면은, 설계하면 시공사에서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감리자들이 또 감리를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분업이 돼서 구분해서 하는데, 이 목구조는 조금 좀 특이합니다. 목구조는. 시공하는 과정도 보면은, 일반적으로다가, 전체로다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 대목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하는 부분, 그런 목수로 갖다가 소목이라 그러는데, 이 대목 하시는 분들이 자재부터 구합니다. 산에 가서 자재를 구해서, 그래서 그걸 가공을 해서 건물까지 짓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대목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복원하는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재 같은 것도 복원하는데 앞으로 조금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 목구조가 가장 발달하다는 중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같은 데는 굉장히 목구조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는 목구조에 대한 것이 굉장히 땅덩어리가 커서 스케일도 크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아기자기한 것보다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는 어떤 집 같은 것들 짓더라도 우리 뭐 사찰 같은 데를 들어가는 그런 기분 정도로다가 잘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집을 크게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구조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잘 썩는다는 얘기죠. 습기에 약하다 보니까, 물에 약하다 보니까 부패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래 쓰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만 잘하면 관계없습니다만 관리를 좀 잘못하다 보면은 또 두 번째로 불에 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부패되는 것들도 있지만은 불 한 번 났다면 순간적으로 다 타버립니다. 그런 아주 큰 취약점을 갖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벌레에도 약합니다. 벌레도 약하기 때문에 특히 문화재 같은 데 보면은 겉은 멀쩡한데 안에 들어가서 개미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다 파먹어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그런 문제점들을 가끔가다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층 건물을 짓는다든지 대규모 건물을 한다든지 이럴 때 짓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습기 참 비틀려고 그래서 쉽게 변형도 오르는 그런 단점들을 갖고 있는 것이 목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철골 구조인데, 철골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철골은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철골은 가장 큰 건축물을 짓는 데는 철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불에 약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철이라는 특성은 열을 주면은 처음에는 강도가 커지지만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강도가 약해져 갖고 이게 800도 정도가 되면 하나의 힘을 받지 못합니다. 보통 한 400도, 500도 정도만 넘어가면 50% 정도밖에
힘을 받지를 못하는데 800도 정도가 되면은 완전히 제로입니다.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1500도 정도 되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고층 건물이라든지 대규모 건물일 때는 반드시 철골이 필요하고요. 강도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진에도 굉장히 강하고 바람에도 강하고 또 오래 쓸 수 있고 또 옆에서 미는 수평력에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건 뭐 해체하기도 쉽고 해체하더라도 해체하는 것들도 잘라내면 되니까 해체하기도 쉽고 수리라든지 수리하기도 쉽고 보강하기도 쉽고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구부려 놓으면은 그걸 그대로 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소성 변형 능력이라는데 한번 구부려 놓으면 그걸 그대로 구부리면 구부린 대로 한번 그 구부리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크기 때문에 원하는 모양을 짓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또 인성은 여기서 얘기하는 인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큰 변형 에너지를 받았을 때 그것을 견디는 힘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거 어떤 거냐면 쉽게 해서 어떤 건축물을 줬는데 거기다가 꽉 충격을 줬다. 뭐 비행기 같은 것들이라도 부딪혔다. 그러더라도 그걸 받아주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가장 강합니다. 처리하는 것이. 그러나 아까도 뭐 그런 단점들이 있다는데 가장 큰 단점이 불에 약하다 그랬죠. 비내화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화 피복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녹인합니다. 녹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도장이 필요하다. 페인트를 칠해줘야 된다. 세 번째로 공사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철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요 근래에 철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로다가 자굴이 우려야 되는데 기둥 같은 데서 이렇게 놔두다 보면은 하중을 이렇게 주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휘어버립니다. 이렇게 휘는 것을 자굴이라 해. 휘는 것을. 왜냐하면 가늘다 보니까 기둥 자체가 가늘다 보니까 이렇게 자굴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체화 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용접은 관계없습니다. 용접은 하나다 꽉 묶어주니까 관계없지만 나머지 볼트 접합을 했다든지 핀 접합을 했다든지 또 아니면 리벳 접합을 했을 때는 일체화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단점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요 철골 구조와 목 구조가 구성 양식에 했을 때는 가구식 구조를 했는데 이거는 물을 쓰지 않는 구조죠. 시공 과정에서 보면 건식 구조에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물을 안 쓰니까. 물을 쓰는 것이 습식이고 물을 안 쓰는 것이 건식이다 보니까 건식 구조에도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다 구성 양식의 분류 중에서 조적식 구조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적식 구조는 이거는 쌓아 올린 구조다. 조적식은 쌓아 올린 구조다. 한 장 한 장을 갖다가 모르타르라는 것을 이용해 쌓아 올렸어요. 여기에 이런 벽돌이 잇따르면은 벽돌과 벽돌 사이에다가 이렇게 요런 사이에다가 여기다 모르타르라는 것을 모르타르는 뭘 모르타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쌓아 올렸는데 여기를 전부 이렇게 요런 데다가 모르타르를 갖다 다 집어넣어 갖고 쌓아 올린 거예요. 한 장 붙인 거예요. 쉽게 해서 본드로다가 붙이듯이 전부 붙인 거란 말이야.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쌓아 올린 구조를 갖다 조적식 구조라서 벽돌 구조와 블록 구조와 돌 구조 세 가지가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 그래서 벽돌 구조부터 보면은 벽돌 불에 타질 않죠. 벽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불에 굉장히 강해요. 그 내화 구조가 돼갔죠. 벽돌 달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내구적인 구조가 돼요. 세 번째, 벽돌과 벽돌 사이에다가 거기다가 단열재를 집어넣고서는 단열재 집어넣고 시공을 하면은 그래서 단열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하기 때문에 방한적이고 방서적이고 이런 구조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봤을 때 외관이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모양이 외관이 장중미려하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외관이 장중미려하다 그러면 블록이 무슨 모양이 이렇게 좋냐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우리나라는 벽돌을 대부분 벽돌들이 빨간 벽돌 위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외국의 이 벽돌 종류가 무진장 많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이 벽돌 구조로 다 지은 집들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굉장히 빌라 같은 것들을 짓는 것도 거기서 꼭 한번 살아보고 싶다 싶을 정도로다가 굉장히 그런 멋진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우디라는 분이 유명한 건축가 중에서 그분이 지은 건축물들을 보면 너무너무 멋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다가. 그래서 외관이 굉장히 장유미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어떤 구조 중에서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모양 자체는 아마 가장 예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구조 방법부터 간단한 것이 한장 쌓아올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다가는 하루에 반층, 이틀이면 한 층이 올라갑니다. 이틀에 한 층씩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공법도 간단하고 구조도 간단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나 고층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지어봤자 2층 정도, 뭐 이렇게 2층, 3층 이상을 짓기가 거의 곤란한 그런 구조가 벽돌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벽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건물을, 철근 콘크리트를 짓고 외벽에다가는 벽돌을 쌓는, 주로 합성해서 짓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다가 이 블록 구조된 걸 볼 건데, 블록 구조에서 이제 벽돌 구조 이거 단점은 한 번에 동시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블록이에요. 블록은 벽돌 구조하고 대동소이합니다만은 내화적이고 내구적이고 방한적이고 방서적이고 그 시공도 간단하고 공사도 간편하고 그런데 그것부터도 거기에다가 더 추가한다 그러면은 모양은 없죠. 모양은 없습니다만은 블록 구조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재가 크다 보니까, 재료가 크다 보니까 공사가 굉장히 빨리빨리 할 수가 있겠죠. 공사 기간이 굉장히 단축된다는 얘기죠. 훨씬 빨리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도 절감되고 또 대량 생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갖고 있겠죠. 세 번째로다가 이 돌 구조예요. 돌은 훨씬 더 좋은 점이 많죠. 훨씬 더. 돌 구조는 이거는 아주 외관이 정말 진짜 가장 멋지겠죠. 여기 그 어떤 벽돌 구조보다도 돌이 훨씬 좋겠죠. 그래서 돌만을 가지고 건물을 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블럭이라든지 벽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같이 짓겠죠. 같이 사용해야지 이 돌만 가지고는 구조를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전혀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같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마모적이고 내풍화적이고 내구성이고 방한적이고 방수적이고 이런 것들은 내화적이고. 그런데 이 조적식 구조에 공통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횡력에 약해되는 거죠. 횡력은 수평력을 얘기하는 거죠. 수평력. 옆에서 비는 수평력에 약한 단점을 갖고 있어요. 수평력에 약한 단점을. 두 번째로 균열이 잘 됩니다. 균열이 잘 갑니다. 균열이. 세 번째로다가 그러다 보니까 습기가 찹니다. 습기에도 약한 단점을 갖고 있어요. 습기에 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중벽 쌓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이중벽 쌓기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이중벽 쌓기를 하려다 보니까 유효 면적이 이게 줄어듭니다. 벽을 이중으로 쌓다 보니까 면적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공통적인 단점입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블록 구조는 그러다 보니까 벽돌이나 블록은 고층 건물을 짓기는 곤란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돌 구조에 추가적인 단점이 있는데 이거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공도 굉장히 어렵고 또 무게도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돌이. 그래서 무게도 많이 나가고 이런 추가적인 단점이 있겠죠. 추가적인 단점들이. 그래서 이 조적식 구조는 물을 쓰는 구조죠. 시공에서 봤을 때는 물을 쓰다 보니까 이거는 습식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습식으로 물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습식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일체식 구조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체식 구조는 거푸집이라는 박스를 짜대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갖다 부어가지고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것이 일체식 구조예요. 하나로 꽉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체식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일체식 구조는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여기에 속하는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는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일단 설계하기가 쉽습니다.
왜? 거푸집을 내가 원하는 대로 짜대면 되니까. 그럼 그 모양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 모양도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죠. 그러다 뭐 불에도 굉장히 강하죠. 지진에도 가장 강한 구조가 일체식 구조입니다. 내구적이죠. 절대 달 없어지지 않으니까. 바람에도 굉장히 강합니다. 고층 건물을 지나든지, 뭐 지하 건물을 지나든지, 물속에다 수중 건축물을 갖다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시멘트라는 특성이 물만 섞어 놓으면은 물속에서도 굳어버립니다. 물속에서도. 수화작용이라는, 물하고 섞었을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수화작용이 일어나면서 어디에서든지 굳어버리기 때문에, 어디에든지 건축물을 구축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또 재료 구입하기도 쉽겠죠. 쉽게 자갈이라든지 모래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재료 구입도 쉽고, 유지관리비도 가장 작게 들어가는 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구조 중에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가장 우수한 구조다. 구조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구조가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같은 일체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처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 나왔을 때는 꿈의 구조라 했습니다. 가장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나 단점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어떤 단점을 갖고 있냐? 자체 중량이 많이 나갑니다. 자체 중량이.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이게 자체 중량이 1세제곱미터당 2.4톤, 2,400kg가 나가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똑같은 시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동절기 공사도 어렵지만, 겨울에 얼어버리니까, 콘크리트가 얼어버리기 때문에, 겨울에 동절기 공사도 어렵지만, 똑같은 시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사를 한 번에 다, 콘크리트를 치다 한 번에 다 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눠 쳐야 되다 보니까, 한 층 올라가고 또 한 층 올라가다 보니까, 매번 똑같은 시공을 갖다 균일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콘크리트 사용하는 자체가 나중에 뒤에서 설명드릴 겁니다만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 기간도 길고, 이거는 철거하는데, 해체 철거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부 폭파공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일괄적으로 해체를 시켜버리죠. 그러다 이제 균열 발생도 쉽고, 콘크리트가 굳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균열이 갑니다. 또 음을 전달을 굉장히 잘해요. 바로 윗집에서 뛴다 해서 올라가면 절대로 안 되겠죠. 시끄럽다 해서 윗집에 올라가면 윗집은 빈집이에요. 다른 집에서 뛴다든지 못을 받든지 그런 소리가 전달을 해가지고 음을 전달을 잘하다 보니까 바로 윗집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도 뭐 사실 다 윗집에서, 아파트 같은 데서 윗집에서 뭐 뛰는 것처럼 느끼더라도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무조건 올라가서 윗집 보고 뛰지 말라 그러면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또 가설비용, 거푸집 같은 가설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재료를 재사용하기도 곤란하고, 이런 단점들은 갖고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이건 어떤 구조냐면, 뼈대는 철골로 다 만들어 놓고, 벽이라든지 나머지 슬래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철근 콘크리트로다가 하는 구조를 갖다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해가지고, 이거는 대규모 건축물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겠죠. 이런 것은. 그래서 이거는 물을 쓰기 때문에 다시 습식 구조라 그래요. 여기서 하나를 좀 더 보면은, 이거는 다시 어떻게 나왔냐면, 라멘 구조라는 것이 있고, 벽식 구조라는 것이 있어요. 벽식 구조. 요렇게 또 구분하게 돼요. 이거 라멘 구조는, 이거는 골조가 있는 구조예요. 골조. 여기서 골조는 기둥과 보가 있는 구조. 벽식 구조는 이게 없는 구조예요. 없는 구조로 갖다가 벽식 구조라 그래요. 이 라멘 구조는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건물에 보면은 기둥이 있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한 것이 보라 했죠. 보가 있고, 이런 구조예요. 이런 것을 라멘 구조라 그래요. 그러나 벽식 구조는,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살고 계신 아파트는 여러분들 살고 계신 아파트는 기둥이 없습니다. 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건물이 서 있느냐? 기둥 대신에 여기에 있는 기둥의 역할을 할 것을 벽이 해버리는 겁니다. 벽. 그래서 벽을 헐어버리면 큰일 나겠죠. 벽이 기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벽은 절대로 헐면 안 되겠죠. 두 번째로다가 보가 없대. 보 대신에 슬라브, 바닥이 대신 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다가 기둥이나 보 역할을 하는
이런 그 슬라브라든지 벽을 갖다가 털어버린다든지 어떻게 변형을 시키면 절대로 안 되겠죠. 두 번째로다가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또 PC 구조라는 거와 RC 구조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PC 구조는 공장에서 만든 콘크리트를 갖다 PC 구조라 그래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이거는 공장에서 만들어 온 콘크리트를 갖다가 PC 구조라 그래요. 그래서 현장에 조립만 하는 거죠. RC 구조는 현장 콘크리트 구조를 얘기합니다. 레인포시드 콘크리트 해가지고 현장에서 만든 콘크리트를 갖다 RC 구조로 하래요. 그래서 요건 요런 구조가 있고, 그다음 특수 구조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 건데, 특수 구조는 뭐 어떤 거냐면 입체적인 구조에서 철판 구조. 요거는 이렇게 접은 구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접은 구조. 이런 것들은 어떤 항공사 같은 데서 보면은, 그래서 경락고 같은 데서 지붕을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듭니다. 근데 공기막 구조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공기를 집어넣고, 공기를 가득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중을 주더라도 여기서 이걸 튕겨나갈 수 있게끔, 어떤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이 공기막 구조입니다. 이거는 이 막면의 장력을 이용하는 거죠. 커튼홀 구조. 요거는 커튼홀 구조는 말 그대로 커튼치름 요즘에 고층 건물을 짓고 나서 여기는 커튼 구조 같은 것들은 고층 건물 같은 데서 그 뼈대를 구성하고 나서 벽 같은 것들을 경량의 철골 같은 것들 갖다가 이를 통째로 맞추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트러스 구조는 교량 같은 데서 뒤에 다시 볼 겁니다만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다가 아마 교량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중을 이렇게 주면은 옆으로 다 밀어버립니다. 이렇게 옆으로 밀어가지고 트러스 구조 같은 것들은 축방향 이쪽으로다만 이렇게 옆으로 미는 것을 축방향, 길이 방향으로만 이렇게 밀어내는 힘을 받는 이런 구조를 갖다 트러스 구조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CR 구조는 텐트 구조 같은 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텐트 같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주면은, 하중을 주면은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잘 찌그러지질 않죠. 이런 구조. 그러니까 CR 구조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은 여기서 하중할 때 면내 응력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터널 같은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텐트 같은 구조. 이런 것들을 CR 구조라 그래요. 현수 구조, 줄로 매달은 구조죠. 줄로 매달은 구조를 갖다 현수 구조라 그래요. 그런 것들이 특수 구조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건축 총론에 대한 것을 보셨는데, 다음 시간에는 하중과 응력 또 기초구조에 대한 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